이 네 가지를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학TV의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계속 예고만 해왔던 저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11월부터 아내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식이요법, 이 식단은 무슨 치료제도 아니고 치료 방법도 아닙니다. 더구나 무슨 요술을 부리는 마법 같은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균형이 맞지 않은 불균형적인 식사를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식단은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 있는 메타볼릭 밸런스라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2주 동안 엄격한 식단 관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1주 또 뒤에 1주 총 4주간 정도의 시간 동안 엄격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훈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식단을 계속 제가 변형해 오면서 또 제 나름대로 발전시켜 온 그런 덕분에 5년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볼릭 밸런스 하고 있는 식단 또 식이요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식사를 소개함으로써 이런 형태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단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부족했던 단백질과 야채 섭취량이 늘었고 불필요한 탄수화물의 섭취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간 제 몸무게의 차이는 1kg이 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기에 조금 말라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가볍고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근육이 많이 빠진 것은 15년 전에 치아 교정을 하면서 단백질을 거의 섭취 못한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때 또 그 나이대가 호르몬의 체인지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떨어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근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근육의 양을 잘 유지하고 있고 또 꾸준히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식단, 건강한 식단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식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 어렵지 않느냐, 재료를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면 제가 5년간 하지 못했겠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절박하지 않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으니까 부러워하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멈추고 그냥 하지 않아도 돼, 귀찮아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옛 음식에 대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음식 문화를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짜고 맵고 단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맛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맛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짧은 시간에 큰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이요법이란 그 요자가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식이요법은 요술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하려면 그 음식의 준비부터 그 식단이 쉽게 지루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를 몇 번 먹었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가족들이 함께 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거나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로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삶을 가져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삶의 균형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의 음식의 습관이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요. 제가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은 모든 음식이 맛있나요? 둘째로,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왜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셋째로, 여러분이 현재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음식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넷째로,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다섯 번째로, 혹시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음식 중에 네 가지의 하얀 식단, 설탕, 흰 설탕이죠. 흰 밀가루, 그리고 흰 조미료, 흰 쌀, 이 네 가지를 포기할 수 있나요? 만일에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후에 나오는 저의 영상을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절박함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흰쌀과 흰 조미료, 흰 설탕, 흰 밀가루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이것을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드는 음식에 흰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흰 쌀밥을 전혀 먹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권하는 식단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식단을 짜는, 식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식단에 대한 원칙입니다. 첫째로, 하루 3끼 매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먹습니다. 둘째로, 하루 3끼 먹는 단백질은 모두 다른 종류를 먹습니다. 셋째로, 모든 음식물에 앞서 단백질을 처음으로 먹습니다. 모든 음식에 앞서 단백질을 한 입 먹습니다. 단백질을 몽땅 다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첫 숟갈에 단백질을 드시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에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볼릭 밸런스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길 원합니다. 넷째로, 하루 3끼 동안 먹는 과일은 모두 다른 종류의 과일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즉, 낮에 배를 먹었다면 저녁에는 포도를 먹는 것이고, 낮에 사과를 먹었다면 저녁에는 바나나를 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마다 사과를 먹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에 사과를 먹을 일은 없습니다. 요즘은 주로 배나 포도를 낮에 먹고 바나나를 밤에 먹습니다. 나중에 이 식단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절대로 2종류의 과일을 한 식사에서 먹지 않는다. 이것도 메타볼릭 밸런스에서 제게 권했던 것인데 100% 지키지는 않습니다. 뷔페에 가면 여러 가지 과일이 나오는데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습관이 되어서 가능한 한 과일을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여섯째로, 점심과 저녁에는 야채를 풍성하게 먹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야채를 먹지 않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에 가능하면 많이 먹고 점심 때 야채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야채는 싱겁게 드시기를 권합니다. 일곱째로, 동물성 지방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고 식물성 고급류를 먹습니다. 주로
올리브유를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올리브유 구하기가 매우 쉽고 가격도 그리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리브유를 끊이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단 것, 짠 것, 매운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 음식 문화는 너무 맵고 짜고 단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시라는 뜻입니다. 아홉째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물을 좀 많이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물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타볼릭 밸런스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참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먹으면 위염이 쉽게 옵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먹지 않는데 언제 물을 먹냐면 공복 시에 허기질 때는 물을 먹습니다. 10번째에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자, 아홉째는 식사 간격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5시간을 유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4시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공복 때 군것질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했던 식사 시간을 5시간 간격으로 유지하려는 뜻은 그 중간에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군것질을 하지 않고 4시간, 5시간을 버티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허기지면 습관적으로 뭘 먹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복 시에 허기가 지면 물을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번째의 대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공복 시에 조금 허기지면 군것질하는 습관을 완전히 없애라는 뜻입니다. 군것질하는 사람치고 날씬한 사람 없습니다. 11번째, 식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십시오. 물론 회식이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식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십시오. 그렇다고 10분 안에 후다닥 해치워서도 안 됩니다. 편안하게 드시되 너무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대원칙을 식단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식사 조리법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원칙하에서 식단을 만들고 식단을 조절하고 음식 습관을 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야채를 데워 먹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야채는 데워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야채를 데워 먹는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제가 먹는 야채는 주로 양배추와 브로콜리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데쳐서 발사믹 식초를 뿌리고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습니다. 물론 다른 야채, 즉 양파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또 오이, 호박 이런 것들은 고기를 볶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고기를 볶기 전에 이런 야채를 볶고 그리고 고기를 넣고 함께 볶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양념을 넣지 않느냐? 양념을 넣어서 먹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부학TV의 김영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